안녕하세요, 솔로 플랜입니다. 오사카에서 촬영했던 촬영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업로드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오사카 일정을 마치고 약 한 일주일 동안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산책도 할 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그 다음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보고 광화문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근처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사카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방송 후기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제가 소위 짤로 말하죠, 쇼트로 나와 있는 짤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젊은 커플인데, 애는 2명, 일찍 결혼해서 애를 2명 놓은 분인데, 남자분이요, 너무 순둥 착하고 좀 이렇게 엉어리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그 와이프는 욕설에 하물며 애들한테 욕설까지 하며, 남편에게는 성질나면 물건 집어 던지고 욕설은 기본이고, 그리고 남편은 혼자 외벌이에 집에 들어와서 살림, 그 다음에 육아까지, 독방 육아까지 다 하고 있는 정말 착한 남편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볼 때는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분이 정말 성격적으로, 정말 이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제 입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참으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외벌이에 여자는 집에서 잡니다. 아침 늦게까지. 남편이 출근할 때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육아, 애들 어린이집 가야 할 시간에 진짜 자고 있고, 부랴부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고 애들 정리해서 매번 지각하게 만드는 그런 엄마, 그런 와이프, 그런 며느리, 이런 며느리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한국에 사실은 착한 남자들이 사실 많아요. 물론 그 반대로 찾기는 힘들지만 착한 여성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전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남자들이 왜 한국 여자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왜 한국 남성분들이 점점점 깨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한국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유명하지 않는 유튜버지만은 댓글로 인신공격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거 할 게 없으면 사람 생김새로 제 생김새로 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스피커, 이런 스피커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 여성들이 깨닫고 자각하고 조금은 이게 한국 남성들이 생각하는 고민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할까라는 그런 자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저 같은 스피커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 바람이에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요, 여기 가슴속 엉어리에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도 보면 남편이 참더라고요. 외벌이에, 그 다음에 육아 독박에, 모든 집안 살림은 남편이 다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잠시 쉬려고 하면 와이프는 왜 당신은 집에 오면 잠만 자거나 나하고 대화를 안 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그냥 오로지 핸드폰과 살아요. 핸드폰에 SNS, 여기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일본 여자도 말씀드릴 건데,
SNS에 중독돼서 자기는 관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SNS에 그렇게 자주 업로드하고 스마트폰을 잠시도 넣지 않는다면 그거는 중독이 맞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아이들에게 욕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노출되고 있죠. 근데 더 심각한 거는 12시가 넘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해서 자기가 술을 살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새벽 뭐 2시, 1시 이럴 때 나가서 동네 주민을 만나서 남편 욕을 합니다. 그 착한 남편 욕. 혼자 돈 벌어 와. 혼자 육아 독박을 해. 그리고 욕까지 얻어먹고. 이러면서 자기는 새벽에 나가서 커뮤니티를 통한 그런 만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여성분이 정말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일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아직 현대판 고려장은 남아있다. 현대판 고려장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을 산에다가 메고 가서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수명이 남아있고 모시기 싫어서. 물론 그건 일본에도 그런 옛날에 역사적으로 있죠. 분명히 그건 폐륜이죠. 폐륜. 예전에는 그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부모를 버린다는 거는 저는 예전과 오늘 할 거 없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요. 제가 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타벅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그날따라 유독 많았어요. 추석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고 일본에서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잘 들리는 그런 시점이었죠.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부부입니다. 부부, 결혼한 부부 앉아서 하는 얘기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은 아마 조금 경각심을 낮춘 것 같아요. 거기가 외국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국어로 너무나 또렷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정말 시어머니가 싫어. 이번에 한국 돌아가면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만들어줘. 나 이번 마지막 경고니까 자기한테 맡길게. 근데 그 상대편 남자는요, 한국에 나오는 프로그램의 그 남자처럼 묵묵부답으로 참고 인내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70이 넘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라. 남편 보고 남편의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버려라. 왜냐면 밥 삼시세끼가 다 나오고 요양사들이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 우리들을 귀찮게 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추석마다 명절 때 내가 신경 쓰는 부분도 사라질 것 같다. 제발 자기의 동의만 있으면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고 하니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뭐 치매가 없다고 판정이 나더라도 자기가 약간 깜빡깜빡 하신다. 가끔 밤에 잠자리 하식을 할 때 대소변을 못 가리는 적도 가끔 있었다. 뭐 이런 동의하에 사인을 하고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분이 눈 하나 깜짝, 그리고 그 듣고 있는 그 남자분 눈물 한 방울 없이 묵묵부답으로 고개만 까닥까닥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구독자층 중에서도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며느리는요, 애초에 받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며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과시욕이 센 사람들, SNS를 즐겨 하는데 그거 SNS를 어떻게든 알아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어르신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들,
꼭 이런 와이프는 만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날 사랑하면은 날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를 낳아준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라. 그것도 구체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제 구독자 대부분이 남성분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18% 정도 됩니다. 오늘 혹시 제 방송을 보신다면 혹시 아들이 있거나 아직 결혼 안 한 아들분이 있다면 꼭 이런 며느리,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죽었다 깼다 하더라도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습니다. 말이 요양원이지 요양원에서 실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밥이 다 나온다 하지만은 관리 체계가 허술한데 잘못 가면 정말 고생하시고, 때로는 뉴스를 통해서 요양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뉴스도 솔솔창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요양원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절대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성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똑똑히 제가 어필을 하겠습니다. 이러겠죠 또. 그러면 남자는 장인이나 장모 모시냐? 전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난독증이나 난청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꼬투리,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냥 어디에다가도 분풀이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앞뒤 서두 다 잘라버리고 저에게 비난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남자분을 사귀거나 남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사귀었던 경험이 있거나 한국 남자친구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100 중에 90% 이상은 한국 남자들 말하는 겁니다. 한국 남성들 90% 이상은 여자친구를 사랑해서 사깁니다. 그리고 그 부모도 당연히 인사 가보세요. 살뜰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중에 홀어머니나 또 홀아버지 그렇게 있으면 그걸 편견 갖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친구의 어머니, 홀어머니면 어머니를 걱정하고, 또 아버지가 혼자시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한국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폐륜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90% 이상 대다수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그 여자친구의 부모도 좋아합니다. OECD 국가에서 독서량이 제일 꼴찌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좋아하고, 이 생각하는 합리적 사고가 없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선동에 의해서 우르르 몰려가고. 그걸 내밍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내밍 때 지들이 피리 부는 사람이 피리를 불면 지들이 와 이리 왔다고 몰려다니죠. 선동을 하면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앞뒤 구분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실인가 거짓인지 구분하지 않고 몰려다닙니다. 이리저리. 어떤 이슈가 생기면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앞섭니다.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생각도 없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감성적인 판단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반대급부로 니네가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 홀어머니를 모셔야 돼? 니네는 그러면 장인, 장모를 모실 수 있어? 이렇게 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홀어머니든 홀을 아버지든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 남성들은. 여자친구를 사귈 때 너의 홀어머니니까 난 안 사겨, 난 못 모셔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닙니다. 살뜰하게 나 잘 살피고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드리자 라는 남성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결혼도 하기 전에
결혼 전제 조건에 시월드를 잡아서 시월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시어머니 모실 수 없고, 그 다음에 거리는 멀면 멀수록 좋고, 시댁에서 좀 먼 곳에 살고 싶고, 뭐 이런 여러 전제 조건을 내세웁니다. 남자가 그런 거 봤나요? 남자가 그러던가요? 결혼할 때 장인, 장모는 멀리 떨어질수록 좋고, 니네 부모보다는 우리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그냥 사랑하는 여자친구,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100%는 아니겠죠.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느낀 한국 남자의 대부분은 다 온순하고 착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한국 남자, 당신을 여자친구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그 조건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 당신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홀 어머니, 혼자가 계시건 두 분이 계시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홀 어머니고 상대편 어머니도 홀 어머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두 분이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고 의논을 해서 잘 모시자, 이렇게 얘기하지 요양원에 보내버리자 이런 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제가 요양원에 보내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실상은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에 수긍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기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자 이런 말을 하는 여자 만나지 마십시오. 폐륜입니다. 폐륜. 그리고 이런 며느리는 당장 받으시면 곧 본인에게 닥칠 곧 위기가 됩니다. 정말 아들 가진 자식이 지금 죄라고 하죠. 죄가 아닙니다. 왜 죄입니까? 그리고 딸 가진 자식도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는 저런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성들, 정치색이 강한 그런 여성들이 주장하는 거에 이미 선동된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나고 있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요. 정말 깨어있는 여성분들이 이 많은 페미니에 선동당한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비하하거나 제가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거나 이런 분들은 페미니즘에 빠져 있거나 인간적으로 도리를 해야 되는데 도리를 못하는 여성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반박과 논쟁을 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댓글을 다셔야 돼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사람 인신공격으로 하지 마세요. 얼굴 보고 일본 아줌마를 닮았네, 네 얼굴은 어떻네, 이런 글 쓰는 사람들 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비판을 할 때는 정확한 팩트와 근거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익명에 숨어서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지도 저는 대충 압니다. 그리고 떠요. 대부분 여성 시청자가 그럽니다. 여성분들이 그래요. 왜?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남성들의 대변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듣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무조건 비방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인 여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자를 ATM기로 보는 여자들, 결혼 전제 조건, 결혼 문화, 너무 심한 결혼 문화, 남성들의 인권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민국 여성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이런 전제하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95% 이상 시청자가 남성인데 5% 미만의 여성분들이 저를 보고 저를 적으로 생각해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개념치 않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저에게 댓글을 달 때 협박해도 좋습니다. 근데 반박이 가능한 팩트에 의해서 반박을 하시라는 얘기죠. 근데 대놓고 얼굴로 저를 깐다? 얼굴로 저를 비방한다? 그건 참 웃긴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고. 여러분들의 거울을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그 다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중에 분명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소시오패스적인 기질, 더 넘어서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표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반인의 얼굴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남녀 할 거 없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남성 알코올 중독자보다 점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여성 알코올 중독자가 연령층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랍니다. 이건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마약 사건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정치적인 의견도 낼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서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고, 이건 나중에 제가 밝힐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끝없이 기울어지고 쇠락하고 나락가고 국가도 소멸하거나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느껴지지 않으시죠? 왜? 감성적으로 선동당했으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정치적인 사법 리스크를 띠고 누구나 아는 범죄자들이 우리 일반인 국민들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법도 초월합니다. 법도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조그마한 죄가 있으면 당장 검찰 내지는 경찰, 그 다음에 재판, 판결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과하게 내려집니다. 징역형도. 그런데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을,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기네들만 세금을 쪽쪽 빨아서 자기들이 유리한 곳에 쓰고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사용하고 남용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의 세력화하고, 여기에 연령과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서 정치화시키고, 독일의 유명한 나치 선동자 게벨스가 말을 했죠. 한 문장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할 수가 있다. 단 이 선동된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려면 9,000장이 아니라 100만 장이 아니라 수많은 반박문을 내더라도 설득하기는 힘들다. 왜? 이미 세뇌되고 선동되었으니까. 이 게벨스의 얘기를 남기면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